자, 앞에 봐. 기체 반응 법칙이 제일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어. 어찌 보면. 근데 앞에서 배웠던 일정 성분비 법칙이랑 좀 비슷한 그 툴로 우리가 문제를 해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걸 잘 이해하셨으면은 아마 기체 반응 법칙도 잘 이해할 수 있다. C 볼게. 기체 반응 법칙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마지막 법칙이야. 일단 기체 반응 법칙의 정의는 뭐냐면 정의는 일단 반응물과 생성물 모두 다 기체일 때만 성립해. 다시 반응물, 생성물 그러니까 화학 반응식에 들어있는 모든 게 다 기체일 때만 성립하는 법칙인 거에는. 그래서 교재 읽어보면은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여 새로운 기체가 생성됐대. 그러니까 반응물, 생성물 몽땅 기체일 때만 어떤 특징이 있냐? 각 기체 부피 사이에서는 간단한 정수비가 성립한다는 게 결론인데 써볼게. 일단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서 기체가 반응하고 반응물로서 기체가 반응하고 그 다음에 다시 기체가 생성될 때 그러니까 반응물, 생성물 몽땅 기체일 때는 각 기체의 부피비는 항상 일정한 양의 정수비다. 정수비가 성립한다. 이게 이제 기체 반응 법칙의 그 정의야. 근데 우리가 그 겨울방학 때 이거 이미 배워서 뭐 기억날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몇 가지 예시 들어볼게. 교재에 소개하고 있는 몇 가지 사례를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 자, 수증기 볼게. 우리가 이게 반대구나. 이 화학반응식 기억나지?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를 반응시켜서 수증기 만들 때 이때 셋 다 기체라고 가정했을 때 셋 다 기체야. 가스, 몽땅 기체라고 했을 때 실제 실험 결과 얘네들 간에 어떠한 부피비가 성립하냐면은 2대 1대 2가 성립한대. 무슨 소리냐? 수기체 2만큼의 부피가 소모되고 산소기체 1만큼의 부피가 소모될 때 그때 수증기가 2만큼의 부피가 생성되더라라는 얘기야. 이건 실험 결과. 이거는 그때 화학 반응식인 거야. 알겠지? 또 해볼게. 또 몇 가지 더 있는데 이런 것도 있네. 두 번째 수소기체하고 염소기체가 반응하면은 이런 염화수소가 나온대. 다 기체인데 얘도 실험 결과 해보니까 1만큼의 수소기체가 반응하고 1만큼의 염소기체가 반응하면은 대신 2만큼의 염화수소 기체가 생성된다라는 게 실험 결과야. 부피비. 이게 눈치를 챌 수 있겠지만은 이거는 실험 결과, 이거는 그에 대한 화학 반응식인데 각 화학 반응식의 부피비가 정확히 뭐랑 같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었던 개수비랑 같아. 이게 개수거든. 개수. 앞에 숫자가.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면은 해보니까 기체 반응 법칙에서의 부피비는 곧 화학 반응식에서의 뭐다? 개수비다. 근데 화학 반응식에서 개수비가 뭐였냐? 앞에서 계속 했었던 이런 개수비가 뭐냐면은 수소기체 2개, 산소기체 하나 그랬을 때 수증기 기체 2개니까 반응하는 개수비겠지. 이게 곧 분자의 개수비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부피비는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이자 반응하는 개수비이기도 하다 라고 어떤 결론이 나와. 몇 개 더 해볼게.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예시로는 질소기체가 하나의 질소기체가 3개의 수소기체와 반응하면은 2개의 암모니아 기체 분자가 나온다. 얘도 실제로 실험해보면은 부피비가 1대 3대 2가 나온대. 알겠지?
자, 이런 게 왜 성립할 수 있었냐면은 잘 봐. 왜 부피비랑 개수비가 같냐? 그러니까 결론은 무슨 얘기냐면은 화학 반응식에서의 기체의 부피비는 개수비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이 말의 의미 이거지. 봐봐, 위에 그림 그려볼게. 이 말의 의미는 N2 기체가 이렇게 생겼어. 예를 들면은 하나, 분자 하나. 그 다음에 H2 기체는 이거 3개니까 조그마한 놈 이렇게 3개. 얘는 좀 큰 놈이겠지? 이렇게 생긴 게 암모니아 기체. 그러면은 이 기체 분자가 가진 부피가 1일 때 요 하나 가지는 기체 분자가 가지고 있는 부피도 하나란 얘기야. 개수비가 1대 3이고 부피가 1대 3이니까.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니? 다시. 이 숫자의 의미는 부피비이자 분자의 개수비인 거야. 그치? 그리고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이기도 하고. 결론은 뭐냐? 신기하게도 기체 세계에서는 자, 봐봐. 기체 세계에서는 온도 압력이 일정할 때 써볼게. 기체 세계에서는 일정한 온도와 압력 조건 하에서는 같은 부피 안에서는 같은 개수의 뭘 가지고 있다? 기체 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신기하게도 이거는 기체 분자의 종류와는 무관해. 이게 N2든 H2든 N2도 H2도 분자가 하나 하면 부피가 같은 거야. 오케이? 대신 이거는 종류와는 무관하게 기체 분자의 종류와는 전혀 무관하게 같은 부피일 때는 같은 개수의 기체가 들어있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얘기하자면 이런 거겠지. 예를 들자면 봐봐. 만약에 N2 기체가 만약에 N개 있대. N개 있을 때 부피가 V래. 그러니까 이건 개수, 이건 부피일 때. 그 만약에 이제 문제가 이런 거야. 만약에 O2 기체가 N개 있을 때는 부피가 몇일까요? 라는 문제인 거야, 시험 문제에서. 고민할 필요가 없어. 종류 무관하게 N개일 때 V였으면 똑같이 N개일 때 V인 거야. 종류 무관하게. 이게 O2도 N2도 중요하진 않아. 그럼 만약에 이런 것도 되겠지? 만약에 CH4 기체 분자가 만약에 2N개에 있었으면은 부피는 몇일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이거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냥 N개일 때 V면 2N개일 때 뭐야? 얼마일까? 2V. 개수가 2배면 부피도 2배가 돼. 그럼 비례하게 되어 있어. 이렇게 돼. 알겠지? 이게 약간 이상할 수 있는데, 왜냐면 실제 기체 분자의 크기는 달라. 크고 작아. 근데 부피는 같아. 이게 왜 가능한 거냐면, 일단 우리가 말하는 기체의 부피의 정의는 얘의 크기가 아니라 얘가 움직이는 행동 반경이야. 그러니까 비유하자면은 그 뚱뚱한 친구랑 마른 친구가 있는데 어차피 둘 다 하루 동안에 움직이는 반경은 똑같아. 뭐 다르겠냐? 그러니까 뭐 어디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는 건 똑같다고. 그건 기체 세계는 똑같아. 그리고 사실은 이 기체 분자들은 이 공간 내의 기체 분자들은 워낙 그 밀도가 낮기 때문에 뭐라 해야 될까? 비유하자면 이래. 얘가 느끼는 가장 인접한 또 다른 기체 분자는, 그러니까 질소 분자는 비유하자면은 만약에 저기 도연이가 야당역에 있으면은 또 다른 도연이라는 기체는 운동역에 있다. 운동역. 그러니까 겁나 먼 거야. 그러니까 얘네 입장에 너가 만약에 얘면은 너가 느끼는 가장 최고로 인접해 있는 또 다른 기체 분자는 어디 있다? 거의 한 정거장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실제로 이놈들의 크기는 안 중요한 거야. 그래서 알겠지? 그러니까 실제로 얘네들이 움직이는 어떤 행동 반경 대비 기체 분자의 크기 자체는 워낙 작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다.
알겠지? 다시 우리가 말하는 부피의 정의는 크기가 아니다라는 거야. 일단 크기가 아니라 이 친구들의 행동 반경. 알겠어? 근데 행동 반경은 기체 분자의 크기와는 무관하다. 알겠지? 이건 좀 이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결론적으로는 이게 중요해. 그래서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되고, 우리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중에 배워.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배워. 그러니까 사실 기체 반응 법칙에서는 이게 기체 반응 법칙이고, 무슨 얘기야? 일정한 정수비가 기체 반응 법칙이고, 이걸 설명하는 과정에서 이게 왜 이렇지? 라고 이제 해석하려면은 아보가드로 법칙을 받아들이셔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법칙이 있는 거야, 여기 안에는. 기체 반응 법칙, 아보가드로 법칙. 이 아보가드로 법칙은 원래 지금 교육 과정에서는 언급하진 않아, 이거를. 그러니까 이 법칙의 이름을 언급하진 않는데, 교재 읽어볼게. 교재 읽어보면은 써 있어. 볼게. 2번에 써 있어. 교재 2번 보시면은 기체의 부피와 분자 기수 뭐라고 써 있어? 온도와 압력이 일정할 때 모든 기체는 같은 부피 속에 같은 개수의 분자가 들어있다. 그냥 저게 아보가드로 법칙인 거야. 나중에 저 말을 다시 고2 때 그때 진짜 아보가드로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배워. 똑같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보면 되겠지? 그러면 이제 문제를 좀 풀어볼게. 교재에 32페이지의 문제 22번 볼게. 32페이지의 문제 22번. 같이 풀어볼게. 자, 볼게. 봐봐. 교재 32페이지 봐. 교재 32페이지. 22번 보면은 기체 반응 법칙에 성립하는 경우를 모두 고르면이라고 물어봤고, 이 조건이 있어. 조건이 뭐였다고? 기체가 반응하고 기체가 생성될 때만 가능하고. 그러니까 기체 반응 법칙 안에서는 요 화학 방식 안에 고체나 액체가 있으면 안 돼. 하나라도. 절대. 그러면 애초에 이 얘기를 할 수 없거든. 그러면은 읽어보면서 기체만 있는 것만 골라야 돼. 1번 질소, 수소, 암모니아 다 기체야. 2번 수소, 염소, 염화수소 다 기체야. 나머지는 탄소, 산소에서 탄소가 고체여서 틀렸고, 4번에 마그네슘이 고체야. 틀렸어. 그 다음에 산화마그네슘도 고체고, 그 다음에 5번에 염화나트륨, 질산은, 염화은, 질산나트륨 얘들은 기체가 아니라 얘들은 이제 수용액이야. 그래서 틀렸어. 이렇게 풀면 되고, 그 다음에 23번 볼게. 봐봐, 저 어떻게 푸는지. 저 보면은 자료가 나와 있어, 자료가. 너한테 자료를 준 다음에 남은 거, 그 다음에 생성된 수증기 부피. 자, 풀어볼게. 자, 문제가 뭐냐면은 수소와 산소가 내가 준비한 거고, 얘를 최대한 반응시켜서 남은 거 쓰고 생성된 수증기 써보래. 보니까 안 남았대. 대신 생성된 수증기가 20만큼 나왔대, 부피가. 이 얘기는 봐봐. 여기 써다 빨리 여기다. 수소가 20이 소모가 되고 산소가 10이 소모가 된 거야. 대신 뭐가 나온 거야? 생성된 게 20인 거야. 이게 뭐냐면 이 얘기겠지. 1이 소모되고 3 소모되면은 2가 나온다. 그러니까 결론은 여기서 말하는 요 숫자의 비율이 여기서 이런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이자 부피비이자 개수비인 거야. 그래서 여기서 내가 동그라미 친 요 부위가 반응하는 기체의 부피비인 거야. 2대 1대 2. 알겠지? 그 다음에 2대 1대 2를 지켜야 되니까 얘도 2대 1대 2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최대한 반응시켰을 때는 2대 1대 2겠지. 얘는 2대 1대 2 치면은 2대 1대 2겠네.
남는 게 뭐냐? 남는 거는 수소 10. 얘는 산소 10. 남겠지? 그럴 거 아니야. 이렇게 푸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이제 자료를 준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은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 그거는 곧 화학 반응식에서의 개수비이기도 해. 그 다음에 문제 25번 풀어볼게. 그림은 질소 기체와 수 기체가 반응해서 암모니아 기체가 생성되는 반응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다. 보면은 부피비가 1대 3대 2고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봤던 요 화학 반응식을 그대로 쓴 거야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풀어볼게. 기억. 반응 전후 분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다. 아니야 이건 왜냐면 화학 반응이기 때문에 화학 변화기 때문에 원자라 쓰면 맞는데 분자는 틀린 거야. 그 다음에 니은 볼게. 질소 분자 1개는 수소 분자 3개와 반응한다. 맞는 말이고 1대 3이니까. 디귿에 질소 기체 20ml가 모두 반응하면은 암모니아 기체가 40ml 생성이 된다. 이게 1대 3대 2이기 때문에 보시면 1대 3대 2니까 질소 기체 20ml 소모되면은 암모니아 기체는 40ml 나오는 거야. 이 비율 그대로 가니까. 그래서 답이 니은 디귿 4번. 그러면 이제 직접 풀어보시면 될 것 같은데 나머지 문제들, 그러니까 24, 27, 30 풀어볼래? 24, 27, 30 지금 풀어봐. 24, 27, 30번 문제. 24, 27, 30. 중3은 한 반에 수학 몇 명씩 수업 다셔? 반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수준별로 있겠지, 아마? 근데 반이 여러 개 있지 않아, 근데 어차피? 이게 뭐 반이 그 기준이 뭐지? 반 나누는 기준이? 수준인가? 선행인가? 선행. 아, 선행. 지금은 다시 중3 하겠네, 이제? 아직은 아니고, 아직 선행하고 있고.
맞춰볼게. 24번에 집이나 답 이건 뭐야? 옳지 않은 거. 민준, 답 뭐야? 24번에? 3번? 답은 저거 3번이야. 왜냐면 지금 그림 보면은 부피가 2대1이잖아. 그러니까 2대1이야. 일단. 그러니까 3번이 틀렸고 5번은 2대1 대 2니까 똑같이 2니까 5번은 맞는 말인 거야. 그 다음에 27번 27번에 질소, 산소, 이산화질소가 나와 있는데 사실은 저거 보고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으면 가장 좋아. 보면은 봐봐. 질소 기체 N2G, 산소 기체 O2G. 근데 부피가 2G, 2 쓰시고. 근데 이산화질소니까 NO2. 근데 부피가 2니까 2 쓰는 거야. 이게 화학 반응식 개수비 그대로 쓴 거고. 그러면 이제 풀어볼게. 질소 기체 30ml가 산소 기체 30ml 완전히 반응했을 때 생성되는 이산화질소의 기체 부피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뭐라 했냐면은 이거 30 준비했고 이거 30 준비했으면은 네가 최대로 반응시키면은 이게 얼마 나올까라는 문제거든. 얘가 똑같이 얘도 부피가 2대 1로 반응할 거니까 생각해볼게. 이거 15 반응하고 얘 30 반응시키면 더 이상 반응할 게 없어 이제. 그러니까 이게 최대고 여기서 이 부피로 이 부피비 내에서 보면은 1대 2대 2니까 30 나오겠네. 이렇게 푸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푸시면 되고 그 다음에 30번 볼게. 30번도 비슷한 유형인 것 같아. 일단 질소, 수소, 암모니아 이 1대 3대 2 여기가 얘를 따르는 문제인데 얘는 어떤 문제냐면은 이걸 준 다음에 너한테 일종의 부피비를 준 거야. 근데 문제에서는 내가 처음에 준비한 기체 부피가 질소가 15 준비했고 그 다음에 수소가 30 준비했는데 너가 최대로 반응시키면은 암모니아가 얼마가 나올까라는 문제겠지. 아니면은 남는 게 뭐냐라는 문제겠지. 자, 여기 안에서 1대 3으로 반응할 거야. 1대 3. 아무리 너가 최대로 반응시켜도 봐봐. 너가 만약에 15를 반응시켰으면 이건 45 빠질 거 아니야. 이건 불가능한 경우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준비한 건 30인데 어떻게 45가 빠지겠냐. 아웃. 대신 뭐가 빠져야 돼? 얘가 다 빠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항상 경우의 수가 2 중 하나야. 어떤 반응물이 2 종류가 있으면은 적어도 한 종류는 반드시 0이 돼. 안 남아. 그래서 얘가 다 빼거나 얘 다 빼면 되는데 얘가 아니니까 얘겠지. 30 빠진다. 1대 3이니까 10 빠진다. 1대 3대 2니까 대신 20이 나온다. 라고 하면 되겠지? 그럼 뭐가 남니? N2가 15 빼기 10, 5가 남아요, 이렇게. 그래서 실제로 문제 풀 때 이렇게 푸셔야 돼. 그러니까 문제 풀 때 이게 풀이법이야. 풀이법. 15, 30 쓰신 다음에 마이너스. 소모된다. 얘는 뭐야? 생성된다. 플러스. 이렇게 쓰면은 쉽게 알 수 있어. 그래서 답이 뭐냐면 질소기체 5ml. 왜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냥 반응하는 부피비가 1대 3이니까 라고 쓰시면 돼. 그러니까 굳이 이거 안 써도 돼. 뭐 내가 준비한 게 15고 30인데 이게 10 빠지고 30 빠지니까 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그냥 이 말을 퉁쳐서 그냥 어차피 반응하는 기체 부피비가 1대 3이니까 라고 쓰면 돼. 1대 3이니까. 자, 그럼 나머지 시간 동안 그 33페이지까지가 시험 그 숙제 범위고 다음 주에 그 안 외우면 나와야 된다. 그래서 가져오시고 책 반드시 가져오시고 안 가져오면은 남는 거고 숙제 안 하면 남는 거야. 이거 책이 풀어도 그래서 오늘 남는 거예요. 안 남아. 시험 잘 봤으니까 가도 되고 일단 지금 빨리 풀어놔. 그냥 풀고 옮겨줘. 그렇지.